네, 러시아를 방문했던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려 할 경우 러시아는 신속한 대응을 할 거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주요국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저희가 그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된 거라고는 그 구테스 총장이 곧 젤린스키를 만난다는 정도입니다. 예. 또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지 그것도 지금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미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이 그랬죠. 육로를 통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방의 대표들도 모두 육로를 통해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공습에 대한 위험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구테스 총장 역시 육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구테스 총장은요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해보면요, 지금 그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그 러시아의 그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의 문제다. 예. 이거를 자기는 논의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이번 그 논의를 통해서 뭔가 진전된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제 회담할 예정이거든요. 전날 회담에서 이제 마리우폴에 있는 민간인들 지금 네. 어떻게 옮길지 또 그리고 통로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얘기들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푸틴과 어저께 나눴던 또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 또 전달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아침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예. 네. 근데 어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좀 평화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자마자 다시 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하면 우리는 신속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제2의 도시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요. 그 말을 한번 보면요. 만일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해서 러시아가 허용할 수 없는 전략적인 위협을 조성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전략적인 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행될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을 때는 그 인도적인 통로까지 얘기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예.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상반된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두 가지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푸틴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미국과 유럽 측에서도 이 말을 듣고 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요, 오늘 보니까 더 이상 애둘러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트러스 장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는 건 탱크와 중화기 그리고 전투기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재고를 모아야 하고 이들 무기에 대한 증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 계속 이런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그 북대서양 조약이고 나토죠. 나토는요 대전차 무기를 비롯해서 이 방어용 무기만을 공급해 왔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더는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그 방어용 무기를 공급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러시아 외무부장 그 영국 외무부 장관의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트러스 장관의 말은요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나라 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예. 독일을 의식한 그 이중 포석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 내에서도 제1야당이 노동당인데요. 노동당에서도 트러스 장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서방의 압박이 뭐 군사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돈줄을 막는 거죠. 이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효과는 있나요?
최근에 보면은 그 전쟁 초기에 비해서는 그 미국과 유럽의 목소리가 좀 다소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이유가 어떤 경제 제재 조치를, 그러니까 군사적 지원과 함께 경제 제재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제재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러시아의 최대 기업이 있어요. 바로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로즈네프트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러시아 예산의 5분의 1 정도 달하는 약 40조 원을 한 해 세금으로 내는 회사예요. 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원유를 팔겠다고 했는데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어떤 일이냐면요. 원유 3,800만 배럴을 이제 팔겠다고 국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개업체도 입찰에 나서지 않은 거죠. 예. 자, 물론 이들이 나서지 않은 이유, 곧 이제 시작될 유럽 연합의 경제 제재, 이걸 의식해서 나서지 않은 거였거든요. 예. 자,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원유 저장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유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것을 재워놓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유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현재 유럽연합은요, 천연가스는 약 40%,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 27% 정도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나라가 지금 중단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상당히 의지를 보이는 거죠. 예. 이 중단한 모자란 그 석유와 천연가스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십시일반으로 한번 도와주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힘을 합쳐서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 제재에서 사실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군사적인 그 움직임과 거의 비슷해 보여요. 지금 경제 제재에서도요, 맞불 작전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러시아의 국영가스의 가즈프롬이거든요. 이 가즈프롬이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러시아가 계속 가스를 사가게 되면 루블화를 주고 사가라. 달러 내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계속 달러를 내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다. 그래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표면적인 말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이 두 나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으로 양으로 요 다음에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 차례가 아닐까 해서 너무 걱정해서 음으로 양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이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네. 예. 근데 이 폴란드랑 불가리아에 대한 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을 놓고 보니까 유럽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불가리아, 당사자 불가리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뭐하는 일이냐, 이런 비판을 해서 나섰고요.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요, 이번 조치로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신뢰를 잃었다. 예.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즈프롬의 어떤 결정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유럽에 대한 분열 시도 실패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 말씀하신 대로 유럽 안에서도 지금 여러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거든요. 보니까 우리는 별로 이번 러시아로 좀 멀리 떨어져서 큰 관심이 없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에너지 무기화란 말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무기화를 러시아는 맨 앞에 두고, 그리고 유럽의 지금 분열을 지금 책동하고 있다, 유럽의 분열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계속 제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사실 가장 고통받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전쟁이 가장 걱정이 되는군요. 이 총성과 포성이 오갈 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지난 다음에도 상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예. 정도로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발칸반도에 있는 코소보라는 곳이에요. 지금
뭔가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보이죠? 네. 자, 우크라이나 여성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게요.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예. 저 여성들 뭐 한때는 뭐 가정에 있었고 한때는 또 학교에 있었고 한때는 직장에 있었던 여성들 아닙니까? 그 여성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저 기술을 배우겠다고 코소보까지 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 북부의 경우에는 이제 군인들이 다 떠났지만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이 지뢰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다소 주춤한 상태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지뢰 때문에 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도요. 그 지뢰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확인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통받는 국민들을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국제 지도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